여러분, 귀궁 진짜 조선의 귀신들이 싹 다 나오는 귀신들의 총출동입니다. 팔척귀, 수살귀, 외다리귀, 야광귀, 나귀귀신까지 귀궁 구하는 귀신 유니버스 총집합. 여기가 바로 무속어벤져스겠죠? 자, 이제 귀궁의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열의를 중심으로 귀신들의 원한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드러난 진짜 흑막의 그림자가 풍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대감, 바로 왕의 외조부가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일까요? 여러분, 구하는요 무당과 조선 최상위층의 탐욕 한판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제껏 드라마를 보며 악귀라고 생각했던 존재들, 알고 보면 다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에서 태어났고 그 배경엔 늘 왕실이 있었단 사실. 야광귀는 궁인들의 신을 훔쳐갔고 수살귀는 검은물과 함께 등장해 중정과 열의까지 쓰러뜨렸으며 외다리귀는 아직도 대감집에 머물며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죠. 열의는 이런 한많은 귀신들을 혼내주는 단순한 무녀가 아닙니다. 귀신들을 달래주는 무녀이죠. 귀신들의 한맺힌 사연을 듣고 그 한을 풀어주는 사제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귀신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왕실과 양반 가문, 권력자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던 누군가에 의해 비명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귀신들이 하나 둘 열의에게 끌려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하며 다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 탈화에서 열의는 수기의 원한을 듣고 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실제 무속에서 말하는 살맞음과 살풀이는 이번 회차의 상징처럼 쓰였고요. 이게 단순한 악기 제거가 아니라 왕가가 묻어둔 죄의 응고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이 모든 걸 열의가 풀어야 한다는 것. 열의, 진짜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살이라는 개념을 풀어보자면 그건 단순히 저주받은 화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억울함, 분노, 참지 못했던 슬픔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체를 가진 저주로 변한 거죠. 귀궁은 이걸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CG로 무섭게 만든 귀신들이 아니라 각자 삶을 살았고 억울하게 죽었고 누군가에 의해 묻혀버린 존재들이라서 더 현실적이고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열의는 이 귀신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기운을 달래고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궁은 폐마물이 아니라 화해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죠. 귀신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풀어내는 이야기. 여기에 판타지 요소와 정치적 권력 구도가 섞이면서 드라마가 더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열의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구화의 가장 큰 감정선입니다. 과거에 강철이 지켜주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귀신의 말까지 듣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열의의 장면 하나하나가 점점 더 무게감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강철은 계속 열의 곁을 지킵니다. 가만히 보면 강철은 단 한 번도 열의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열의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래서 열의가 수살기의 살을 풀 때도 그는 지켜만 봤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대신 뒤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질까봐 걱정하며 지켜주는 사람. 이런 관계 진짜 찐이죠. 이번 회차는 그 감정의 정점을 찍는 에피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귀궁에 진짜 흑막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풍산이 모든 저주의 중심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조종당하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후엔 누구? 바로 왕이 그토록 의지하던 조정의 어른 영상대감. 알고 보니 이분이야말로 조선 왕실의 악행과 저주를 은폐하고 조종해온 장본인이었죠. 풍산이 그를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 뭔지 기억나시죠? 어르신입니다. 이건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왕을 넘는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의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풍산이 영상대감에게 넙덕의 손녀가 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영상대감의 표정이 단숨에 싸늘해지며 이렇게 말하죠. 넙덕의 피가 다시 움직이는 것이냐? 여기서 확실해집니다. 귀신이 들끓는 이 궁궐. 그 시작은 왕실의 과거에 있으며 넙덕과의 악연은 그 시발점이라는 것. 즉, 열의는 단순히 귀신을 다루는 무녀가 아니라 왕가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영상대감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거나 감췄던 죄를 덮기 위해 열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풍산을 통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죠. 연금에게 독을 먹인 것도 윤갑을 미끼로 열의를 유인한 것도 모두 이 영상대감의 설계였습니다. 왕은 아직도 그가 믿을 수 있는 조정의 어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왕의 조부 혹은 외조부라는 위치에 있는 이 인물은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조용히 처리해온 권력자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악기 대혼란 사태입니다. 그는 넙덕을 죽이려 했고 이제는 열의도 같은 저승길로 보내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넙덕의 핏줄이 다시 살아 움직이면 감춰둔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귀궁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이유입니다. 단지 귀신을 퇴치하는 게 아니라 권력과 기억의 은폐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열의와 강철의 싸움은 곧
조선 왕실의 부패와 은폐의 역사에 대한 응징이기도 한 겁니다. 풍산도 결국 도구일 뿐이죠. 그는 영상대감이 던진 한 조각의 바둑돌이죠. 그리고 이제는 체포 위기에 몰렸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는 걸 여리도 왕도 아직은 모릅니다. 구하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이것. 왕이 자신의 외조부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음을 알아채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그리고 여리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강철은 그때 여리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싸움은 귀신 대 무녀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의 전쟁이 됩니다. 영상대감이 흑막으로 확실히 드러난 지금 귀궁은 더욱 강력한 반전과 몰입감을 품고 구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흑막의 그림자는 단순히 정치적 조작에 그치지 않고 귀신들의 분노까지 한데 뒤섞여 폭주하게 되죠. 팔척기, 수살기, 외다리기, 아기 귀신이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 바로 왕실의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대감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여리는 그것을 밝혀야 하며 강철은 그 사이에서 여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삼박축의 갈등이 구하에서 어떻게 불붙을지, 그 결과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 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3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진실, 여리와 강철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드러납니다. 할머니 넙덕의 죽음을 둘러싼 오해, 그 오해는 단순한 감정의 골이 아니라 여리가 강철을 저주하게 만든 두 사람 관계의 비극적인 단초였죠. 그런데 이번 구하에서는 그 오해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강철이 사실은 그날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존재였다는 걸. 더군다나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죄처럼 그 죽음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여리가 무너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 13년 동안 널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녀의 오열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기억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충격. 그리고 그 기억의 틈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보며 죄인처럼 살아온 강철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강철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합니다. 대신 그는 고요하게 말합니다. 넌 내 몸보다 귀한 아이야. 복수하러 가게 둘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강철이 여리에게 처음으로 내민 자기 자신의 진심. 그것도 말이 아닌 선택으로 보여준 진심입니다. 여리를 지키기 위해 누명을 썼고, 여리가 미워해도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렀고, 심지어 귀신들과 맞서 싸우는 위험한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진심이 이 장면에서야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그동안에 한이 풀린 듯이 그저 강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는 여리, 그리고 그 앞에서 쩔쩔매며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말아다오라고 말하는 강철. 이 장면은 구하의 감정선 중 단연 최고조로 꼽힐 만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들의 감정이 단순히 해소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감정의 회복은 이들이 앞으로 더욱 위험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리는 이제 강철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건 또 다른 걱정과 긴장감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강철 역시 이제 여리를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 두 사람의 대화 톤도 미묘하게 달라지죠. 여리는 강철에게 앞으로는 숨기지 마, 함께하자 고 말하고, 강철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녀와 기물, 인간과 귀신, 남녀를 넘어선 같은 운명을 짊어진 동행자로서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이 이 장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하에서 이들의 감정선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제 귀궁의 세계관 속에서 진짜 결전을 앞둔 이들이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오해를 털어내고 진심으로 함께 싸울 준비를 갖췄다는 시그널인 겁니다. 여리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강철이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는 것. 그건 이제부터 정면 승부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진짜 팔척기, 그리고 왕가의 죄를 드러낼 싸움. 그 최전선에 이들이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 여리와 강철의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은 단순히 눈물샘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전개의 핵심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찐 관계의 출발선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민호 언니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썸이 아닙니다. 1000년 만의 구원 서사입니다. 권력의 죄를 마주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기억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진짜 역사극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쇠는 여리에게 있습니다. 강철이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고 가섭 스님이 뒤를 바치고 있고 왕은 진실을 알아가는 중이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향할 때 팔척기와의 싸움은 드디어 끝이 아닌 시작이 됩니다. 다음 회차, 진짜 조선의 하늘풀 전쟁,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귀궁 구화 예고 분석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시원하게 한 방에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팔척기와 영상대감
그리고 여리와 강철의 운명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예측과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미친 떡밥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귀궁 9화 금요일 밤 9시 55분 SBS 본방에서 꼭 만나요. 지금까지 미라클 노트의 민호 언니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